안녕하세요. 2022-010-583 손석빈입니다. 저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Computational Flooding in Vehicular Edge Computing 이라는 VEC Edge Computing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VEC는 Vehicular Edge Computing의 약자로 모바일 에지 컴퓨팅을 의미하는 MEC에서 영감을 얻어 발생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EC는 대기 시간이 현저히 낮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원의 차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길가를 따라서 The Road Unit, 즉 RSU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VEC 서버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LPU와 DTU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LPU는 Local Processing Unit의 약자로 로컬에서의 실행을 처리하고 DTU는 Data Transmission Unit으로 원격 실행을 처리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계산 집약적이고 대역폭 요구량이 많으며 대기 시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된 차량 터미널이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응용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작업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차량은 VEC 서버에 계산 오프로딩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은 오프로드 결정을 내릴 때 계산과 통신 간의 사용자 비용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DRL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Long-Term Offloading Performance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동적 시스템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RL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offloading 정책을 직접적으로 트레이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Deep Neural Network, 즉 DNN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및 동작 공간은 OP를 적절히 근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차량이 작업 대기열의 계산 작업을 RSU에 배치된 VEC 서버로 오프로드하는 일반적인 VEC 시나리오에서 오프로드 의사결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 모델은 REHO가 있는데요. LE는 Local Execution으로 LPU가 idle한 상황에서 동작하며 LPU에 스케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는 Remote Execution으로 DTU가 idle한 상황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olding on을 의미하는 HO에서는 스케줄링을 연기하여 큐에서 대기하는 모든 작업의 레이턴시를 늘리는 것입니다. Edge Computing은 task latency와 energy consumption이 주요한 결정 요인인데요. 그리고 execution task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 소비의 가중치 합과 같습니다. 본 논문의 objective는 모든 작업의 평균 사용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작업 순서인 A를 생성하는 OP를 찾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Markup Decision Process인 MDP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사용하여 문제 P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S는 State, A는 Action Space, P는 Transition Possibility, R은 Reward를 의미합니다. VEC에서의 상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D는 affect the wireless transition rate이며 Q는 take queue length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각 LPU, DTU, RE 에 할당된 CPU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 스페이스 또한 앞에서 정의했던 시스템 모델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reward, 즉 보상인데요. 여기서는 보상을 LPU, DTU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이 축적되어 누적 보상이 되면 G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G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적 보상 G를 최대화하는 것은 문제 P의 평균 사용자 비용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OP를 근사화하기 위해 DN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RL 알고리즘으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인 PPO를 사용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llegal action일 때는 상당한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또한 연속적인 Ho 숫자가 너무 많을 때, 즉 Q에서 너무 많이 기다릴 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작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오버가 수행될 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실험의 평가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DRLO와 비교군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AL, All Local Execution, AO, All Offloading, RD, Random Offloading, TG, Time Greedy, EG, Energy Greedy, GA, Vanilla Genetic Algorithm. 이러한 비교군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산출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서 정했던 다양한 알고리즘과 그리고 저희가 주요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DRL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A는 사용자 비용을 의미하고 B는 작업 손실, C는 작업 대비 시간, D는 에너지 소비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참고하여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RLO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사용자 비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업무 손실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DRLO는 핸드오버로 인한 작업 실패를 방지하는 환경에서 잘 학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DRLO는 모든 작업에 적합한 대기열 길이에 따라 처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RLO는 다른 워크로드에도 동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DRLO는 VEC에서 매우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